염증이 일어나 있으면 산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몸은 계속 노화가 되어지고 있고 몸에 또 힘도 없어지게 되죠. 전자가 빠져나가니까요. 자, 그런 현상들이 산화되어지는 것이다. 노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 항산화를 시킨다. 항노화를 시킨다. 몸에다가 전자를 계속 집어넣어 준다. 그 전자를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어떤 걸 할 때 들어가느냐라는 건데요. 오늘 주제는 항산화, 그 다음에 항노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죠. 네, 항산화, 항노화. 그래서 항산화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항산화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녹슬지 않도록 하는 거다. 녹슬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는 쇠가 녹이 쓰는 거. 네, 사람 몸도 그런 식으로 녹이 쓴다. 산화가 되어 간다. 이런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름이 생긴다. 흰머리가 생긴다. 또 노화 중에 염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내가 몸무게가 원래는 뭐 한 100kg 정도 나갔는데 이게 100kg가 원래 정상인데 거기서 줄어들어간다. 이것도 몸에서 무엇인가 자꾸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산화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네, 건강한 상태에서 빠지는 거는 괜찮다. 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도 산화의 일종인데요. 핵심적인 그 기본 개념은 전자가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갑자기 전자는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 속에 배터리 들어있죠. 배터리 속에 충전이 되어져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자인 것입니다. 그 전자라고 하는 놈이 배터리에 잘 들어있을 때는 환원, 항산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전자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 이걸 산화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전자가 자꾸 빠지면 결국은 몸에 무엇인가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 있으면 산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몸은 계속 노화가 되어지고 있고 몸에 또 힘도 없어지게 되죠. 전자가 빠져나가니까요. 자, 그런 현상들이 산화되어지는 것이다. 노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 항산화를 시킨다. 항노화를 시킨다. 몸에다가 전자를 계속 집어넣어 준다. 그 전자를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어떤 걸 할 때 들어가느냐라는 건데요. 산소 공기를 계속 호흡을 하고 있으면 전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를 계속 먹고 있으면 전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세전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전류를 통해서 전자를 몸속에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도 항산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계들 중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피부를 더 좋게 하는 이것도 이 속에 전자가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 아름답고 또 촉해지고 탄력성 있는 그런 젊어지는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전자를 넣어주는 것이다. 전자가 들어오면 항산화, 항노화, 안티에이징. 전자가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노화, 산화, 늙어간다, 나빠져간다, 병들고 있다, 염증이 생기고 있다, 통증이 생기고 있다, 약물을 많이 먹고 있다. 이거 전부 노화 쪽으로 산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알파 리포산, 코큐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제이고요. 여러분들 몸에서도 항상 항산화제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왜 산화
노화가 되어질까? 내 몸은 왜 자꾸 염증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또 노화도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활성산소다. 자, 이 활성산소 우리 몸에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과하면 내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활성산소가 내 몸에 전자를 계속 소모를 하는 전자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잘 없애는 몸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너무 안 해도 활성산소 조절이 어렵게 되어진다. 내 몸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적당한 규칙적인 운동은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활성산소 농도를 내 몸에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항산화제를 먹고 활성산소를 줄여간다. 제거해간다.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산 속에 있는 공기에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전자알갱입니다. 이 전자가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항산화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산속 공기를 계속 호흡을 하면서 각종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일 내 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활성산소다라는 건데요. 자, 내 몸에 이 활성산소가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적당히 있느냐 이거 어떻게 알죠?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됩니다. 산화력 검사, 항산화, 할은력 검사 이런 거를 해주는 병원이 있으니까요.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적당하게 있는지 아주 적게 있는지 또 너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비타민C하고 각종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적정한 수준을 잘 맞추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면 내 몸에 활성산소를 잘 없애고 어느 정도 수준을 잘 이루어 줄 수 있는데요. 아니 비타민C 너무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비타민C 1g을 먹으면 내 몸속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활성산소 중에서 0.002% 정도만 없앨 수 있습니다. 비타민C 1g이요. 그래서 얼마를 먹어야 내 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싹 다 없앨 수 있느냐 계산해 보니까 비타민C 4,000g을 먹어야 된다. 4,000g입니다. 4kg을 먹으면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내 몸의 활성산소를 절반이 아니라 절반의 절반도 없애기가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